안녕하세요. 쉬운 바둑의 이원장입니다. 오늘 대국은 2014년 이세돌 구단과 구리 구단의 대결인데요. 바로 10번기입니다. 59년 만에 부활한 10번기였죠. 이 이세돌 구단과 구리 구단이 서로 승락을 하면서 10번기가 이제 성사됐는데요. 승자는 500만 위안, 한화로 약 10억 원이 넘는 그 정도의 상금 규모입니다. 엄청나죠? 사실 이 10번기는 오청원 시대의 그 자존심 대결이었는데요. 그만큼 치수 교치기가 막 이렇게 진행이 됐었죠. 근데 이 1955년 이후에 사라졌던 방식인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이세돌, 그리고 중국을 대표하는 구리가 이 동갑내기 라이벌 두 사람이 이 승부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개인전이 아니라 바로 한국과 중국의 이 자존심을 건 싸움이었어요. 자, 지금 스코어는 오늘 이제 제 4국이거든요. 스코어는 이세돌 구단이 2승, 그리고 구리가 1승을 하면서 오늘 사국을 맞이했는데 엄청 중요한 판이에요. 자, 근데 이 판을 구리와 이세돌이 초반부터 중반까지 계속 팽팽하게 끌고 가다가 구리 구단의 바로 이수, 이 한 방으로 인해서 승부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이 한 수가 엄청난 도끼를 품고 있는 정말로 기묘한 수였는데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처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구리 구단이 흑번으로 시작했고요. 덤은 7집 반, 그리고 제한시간은 3시간 55분, 거의 4시간이죠. 초읽기는 1분, 1분 초읽기 5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변 쪽으로 미니 중국식 포석, 근데 좀 변형된 미니 중국식 포석을 펼쳤고요. 이 당시에 이 포석이 참 많이 유행을 했었어요. 자, 이 전판에서도 구리와 이세돌 구단이 이 미니 중국식 변형된 형태로 이제 두었었는데, 자, 이번에도 또 가져왔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우변 쪽에서 눈목자로 다가오니까 협공을 하고요. 붙였어요. 자, 젖히고 젖혀가면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정말 많이 두어졌던 모양이에요. 자, 단수를 치고 이어줍니다. 막고 치받고 막을 때 끊어가면서 이제 어려운 싸움이거든요. 이 싸움에서 실전은 그냥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 한번 먼저 볼게요. 단수를 치고 넘어가고 치니까 늘어주고 따내면서 전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흑은 선수를 잡아서 하변 쪽을 완벽하게 지키고 백이 이제 다른 큰 자리를 가져.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장면에서 이제 실전은 여길 왔잖아요. 이걸 오니까 흑이 단수를 쳐서 막았단 말이에요. 이때 요거 치고 나갈 수밖에 없죠. 여기서 흑은 이걸 살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걸 살리면 이렇게 단수를 쳐서 요 두 점이 잡히는 게 생기기 때문에 이 아래쪽을 먹는다 하더라도 우변 쪽으로 이게 터지는 게 생각보다 크고요. 하변에 이 백을 잡았어도 완벽하게 잡히지 않고 나중에 이런데 갖다 붙이고 하는 약간의 뒷막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막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건너 붙이고 끊고 하는 이런 축 같은 걸 또 이용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잡긴 잡는데 완벽하게 잡히지 않았고 뒷맛이 있고 우변 쪽이 일단 터져나가는 게 싫고 이런 거죠. 그래서 6번 자리를 먼저 뻗어 나가기는 어렵고요. 이걸 이렇게 흑이 지켜주고 백이 따내면서 이게 실전 진행이었는데, 이 그림은 사실 흑이 괜찮아요. 원래부터 요거를 이제 실전 진행처럼 이렇게 딱 끊는 이 순간부터가 이 흑이 주변에 흑돌이 많잖아요. 그래서 흑이 조금 편한 전투다라는 게 일반적인 그러한 분석이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이제 AI가 분석을 정확하게 해주잖아요. AI는 이 시점에서 이거 백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백도 충분히 싸울만 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실전은 이렇게 왔는데 이거 안 두고 일단 그냥 살려요. 그럼 이제 흑도 뻗어 나가겠죠. 여기서 우변 쪽을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아래쪽 5점이 확실하게 잡히지 않도록 요 정도까지만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먼저 나갑니다. 두 칸을 그냥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붙여서 나갈 수도 있어요. 붙였을 때 흑이 오른쪽을 젖혀서 끊어가는 이 전투는 어차피 잘 안 됩니다. 왜냐면요, 한번 나가고 흑이 단수 칠 때 막 이렇게든 칠 때 살려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쳐요. 따낼 때 이걸 또 치고요. 자, 지금 초반 상황에서 이걸 단수를 쳐서 이 패싸움을 하기에는 팩감이 별로 없죠. 우변을 뭐 잡자고 하는 팩감을 뭔가 쓰더라도 땅 따내고 잡았을 때 이 하변은 지금 다 터져 나가기 때문에 이거 흑이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했을 때 흑이 패를 못하고, 그렇다고 이거 이어가지고 이렇게 버릴 수도 없는 거고요. 백이 너무 쉽게 타개가 됐죠. 그래서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7번으로 이런 식으로 붙여서 수습하자 했을 때 흑은 왼쪽으로 젖혀서 나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백이 집 모양 없으면은 백이 어차피 이런 식으로 밀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아가고 그 다음에 우변 쪽에 있는 돌을 살려 나오면 어차피 흑 두 점도 약하지 않냐. 그리고 백이 양꽃마 형태가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양쪽 다 나가 있고, 그리고 양쪽에 흑, 특히 하변과 우변 쪽의 흑 모양을 다 부시고 살아나갔기 때문에 이런 전투는 백도 할만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각의 진행인데 백이 약간 유리하다는 게 AI의 분석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는 사실 AI의 입장에서고요. 사실 우리 특히 프로 기사들이라면 이렇게 둘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일반 중급자분들, 아마추어 중급자분들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 순간 큰일 났다. 이런 한탄이 먼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뻗어 나가는 전투가 백이 그리 나쁘지 않다, 할만하다라는 게 그 결론입니다. 자, 하지만 실전은 이렇게 갔고요. 단수를 치고 밀어가고 이렇게 연결하면서 실리를 크게 챙깁니다. 그리고 흑이 지키는 것까지 흑이 초반 포석이 좀 편해졌어요. 여기서 이제 좌상기 쪽을 지켰고 흑이 상변 벌림을 하면서 좌상기 백 모양을 견제를 하는데요. 요즘 스타일은 요거죠. 요즘 바둑 스타일은 여기 상변 네가 벌림 할 거면 벌림해. 나는 그냥 우상기 쪽 지켜놓고 또 다른 큰 자리 갈게.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런데 당시 AI가 나오기 전에는 이런 귀구침의 형태가 이 발전성이라는 게 이렇게 약한 세력이잖아요. 이 세력이 바라보는 곳이 상변 쪽이기 때문에 이 상변 벌림을 하지 못하도록 바로 이 상변 쪽으로 흑이 먼저 다가와 주는 것. 즉, 요 자리나 요 자리 둘 중에 하나를 두는 게 일반적인 기본 형태, 기본이었어요. 자, 그랬기 때문에 지금 실전 진행은 여기 상변 쪽을 벌림을 하면서 백 모양 견제하고 있고요. 자, 백이 걸쳐 옵니다. 붙이고 지키고 두 칸 벌림. 자, 여기서 이세돌 구단 바로 들여다봐요. 자, 무슨 뜻일까요?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받아주죠. 그 다음에 이렇게 붙여가게 되는데, 자, 지금은 이제 이걸 밀고 나가거나 하면서 밀고 이을 때 치받고 이렇게 젖혀가는 게 이제 거의 기본 형태로 많이 굳어져 있어요. 이렇게 공격 왔을 때 지금처럼 해서 살자고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 끊어가는 약점을 노리면서 일단 이거 잊지 않고요. 노리면서 나가놓고 백이 뭐 이으면은 여기서 끝. 백이 이거 끊어 잡으면 또 여기서 끝.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백의 공격을 좀 피해서 빠르게 달아나는 게 요즘 스타일이에요. 자, 근데 당시 AI가 나오기 이전에는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점머리를 치받는 것 자체가 거부감이 있던 수예요. 왜? 두 점머리는 두드려라라는 격언이 있는 것처럼 이거는 두 점머리를 자기 스스로 헤딩을 해갖고 백에게 이 자리를 얻어맞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두기가 싫은 수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점머리를 헤딩하는 수는 절대로 두면 안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전에서도 나중에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이거를 치받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기본 형태로 이렇게 해서 두라고 제가 쉬운 바둑 그 초반 50수 설명할 때도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타기를 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기본 형태가 뭐였냐면은 이렇게 밀고 나오거나 막 하는 거, 이렇게 치받아서 두는 게 아니라 끼우는 거였어요. 끼워서 있고 늘어주고 그 다음에 끊으면서 이렇게 뻗어주고 다음에 여기까지. 요게 이제 기본형이었는데 지금은 이 기본 형태가 흑이 이거는 좀 많이 당한 거다라고 해서 최대한 안 두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아무튼 근데 이렇게 받아주면 지금처럼 우변 쪽에 백을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근데 왜 이거를 강하게 만들어주면 안 되냐? 이걸 강하게 만들어주면은요, 이 백이 튼튼하기 때문에 백은 마음 놓고 3-3을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저기 3-3 들어오면 여기를 차단을 해서 귀를 살려주고 이 위에 있는 백들을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이 백이 강하면 공격이 안 되죠. 그럼 11번으로 이렇게 둘 수가 없고 흑이 뭐 이런 식으로 받아주거나 다르게 응수를 하면서 조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바로 이 자리를 들여다본 거예요. 이 위에 있는 흑을 괴롭히면서 이게 살아갈 때 내 오른쪽의 백도를 강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거죠. 왜? 3-3을 바로 들어가서 만약에 살면요. 이거 살고 흑이 이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거든요. 백이 후수로 살아요. 그 다음에 흑이 선수를 잡아서 이 위에 있는 백도를 공격을 하다 보면은 얘가 몰리다 보면은 왼쪽은 자연스럽게 흑이 세력이 생기고 중앙의 주도권이 흑에게 넘어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세돌 구단의 선택 바로 여기부터 들여다봅니다. 자, 그러니까 구리가 그냥 받지 않았어요. 뒤쪽을 먼저 붙여서 활용을 해보는데 결국은 뭐 다 참아주면 별거 없어요. 결국은 받아야 되고요. 붙여가네요. 밀고 나오고 이어주고 여기서 꽉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자, 지금 요즘 형태는 치받아서 젖히는 것까지 해요. 그 다음에 원래 있는 거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이게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면 오른쪽에 배가 엄청 튼튼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절대로 잊지 말고 이 상태로 놔두고 나간 다음에 나중에 이걸 위쪽을 끊어서 움직이는 이 싸움을 봐라. 이건데 지금 장면에서는 이걸 이어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백이 워낙 단단하게 워낙 공간이 좁기 때문에 어차피 단단해요. 그쵸? 안 잊고 이걸 백이 끊어 먹어도 이 중앙 쪽에 끊어가는 약점이 없죠. 그래서 지금은 요거 이어도 괜찮아요. 잊고 백이 지킬 때 이 정도 활용 하나 더 해놓고 중앙으로 뛰어나가도 되고 아니 뻗어놓기만 하더라도 확실하게 살아버리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두점머리 치받기가 싫습니다. 자, 고정관념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워요. 자, 이때는 이었고요. 늘어지니까 한 칸을 뛰네요. 자, 입구자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흙이 바깥쪽으로 다 도망을 갑니다. 자, 백이 생각보다 좀 많이 단단해졌죠. 그래서 이제 이세돌 구단 3-3을 들어가요. 자, 그러니까 흙이 이렇게 빈삼각으로 어쩔 수 없이 받았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백돌이 약했다면 무조건 이거 차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백이 살아갈 때 바로 요 자리를 갖다가 땅 때리면서 공격을 하는 건데 지금 요 위에 백이 4점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백이 단단하죠. 공격이 안 될 것 같아요. 앞만 봐도. 그래서 1번 자리를 뻗어서 우변 쪽이 많이 부서지는 것보다는 자, 그냥 간단하게 두자. 이렇게 빈삼각으로 두게 된 거예요. 빈삼각을 둬도요. 이 백이 살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통 이렇게 되면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되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게요. 그냥 가장 기본형이라고 치면은 밀고 젖혀서 호구치고 단수칠 때 이렇게 막으면 패가 나는 모양은 다들 아시죠? 그쵸? 이거는 보통 3-3 들어왔을 때 이 귀 굳힘 형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형태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살면은 이 귀도 아직 못 살았고 패가 나는데 거기다가 이 상변 쪽도 뒷문이 열려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왕 살 거라면은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쪽을 가면은 만약에 요걸 받았어요. 그럼 찌르고 막을 때 젖혀서 호구 치죠. 단수 칠 때 패를 할 필요가 없고 얘를 이어서 그냥 살 수가 있습니다. 1번, 3번에 호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찔러도 맞고 이게 곡사궁의 형태죠. 12번, 13번 급소가 2개가 나오면서 얘는 무조건 삽니다. 흙이요. 백을 잡으려면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똑같이 젖혀하고 호구 쳤을 때 보세요. 자, 이어요. 치중 가서 맞고 요 10번, 11번에 교환이 없죠. 이 교환이 없기 때문에 이걸 끌고 나오면 백이 자체적으로는 못 살거든요. 그쵸? 이거 2점 잡아서는 집이 안 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흙의 무리수예요. 이렇게 되면 백이 여길 치받고 끼워요. 흙이 이걸 막고서 지켜야 되는데 여기가 터져버리면은 거꾸로 흙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 백이 살아요. 잡으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양에서 나중에 백을 살리려면 꼭 살리고 싶다면 이걸 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입구자를 넣어서 이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살면 후수로 살고 선수로 이제 흙이 상변 쪽을 공략할 때 어쨌든 여기가 뒷문이 열린 게 조금 있죠. 그리고 지금처럼 사는 모양은 아까 흙이요. 요 세모 요거를 4번 자리에 뻗어서 살았을 때보다는 흙이 우변 쪽을 좀 더 많이 막고 있잖아요. 그쵸? 원래 4번 자리에 뻗어서 살았을 때는 흙이 여길 두고 백이 요 자리 여길 둬서 이을 때 요 2번 자리까지 나오면서 더 많이 부시고 샀는데 지금 조금 더 조그맣게 살아가니까 그래서 어차피 살려줄 거라면 그리고 우변 쪽을 지킬 거라면 지금처럼 지킨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상변에 있는 백돌이 강할 때 자, 실전 진행을 이제 좌변을 갖고요. 이때 흙이 중앙으로 한 번 더 나가면서 상변 백을 은근히 노립니다. 하지만 은근히 노려도 별로 공격이 잘 안 돼요. 바둑은 이렇게 팽팽해지고 있어요. 지금 바둑이 초반에 우하기 쪽에서는 흙이 점수를 땄는데 상변 쪽에서는 백이 다시 점수를 조금 따면서 바둑이 지금 미세한 승부가 되어 있어요.
요 장면에서 AI의 분석은 100의 한 반집 정도, 한 집에서 반집 정도 앞서 나가는 바둑이라 합니다. 근데 요즘은 보통 덤이 6집 반이죠. 근데 이건 7집 반이기 때문에 100이 약간 앞서 나가는 거 이해할 수 있죠. 그 말은 즉 바둑은 지금 아주 미세하다, 팽팽하다라는 거예요. 서로 하나 여기 위에랑 아래쪽에서 한 방씩 주고 받았습니다. 자, 이 바둑이 이렇게 계속해서 미세하게 나가요. 초반부터 끝까지. 아까 그 구리가 승부수를 던지는 시점까지. 자, 요거 활용을 했는데 100이 이렇게 뻗어서 연결을 했고요. 이때 갖다 붙이면서 끊자고 하네요. 자, 100이 여기서 실전에 이렇게 막습니다. 이걸 찌르고 나가서 이 100을 움직일 수가 없죠. 여기가 끊기기 때문에. 그래서 100은 그냥 이렇게 눌러 막았고요. 이때 흑이 이 101점을 크게 먹자 하면서 아래쪽에 있는 백도를 압박합니다. 딱 모양의 급소죠. 급소자를 땅 때리면서 지금 흑은 요 공간을 공짜로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날로 먹으려다 보통 탈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세돌 구단 아주 날카롭게 여길 들어가요. 자, 이걸 찌르니까 이쪽을 나오고요. 흑이 후퇴를 해서 이렇게 뚫어버립니다. 너무 잘 됐죠. 자, 지금 여기를 살짝 또 설명드리면 이걸 만약에 이어준다면 100이 여기를 이어서 너무 쉽게 살아요. 그쵸? 정말 생각보다 꽤 크게 살죠. 이렇게 넘어가자고도 하면서. 그래서 요 5번과 6번 쪽이 맞보기가 되면서 생각보다 크게 살기 때문에 당연히 흑은 여기를 뚫고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이랬을 때 이제 100이요. 이 한 점을 움직여서 살아가자도 가능하고요. 실전처럼 이렇게 뚫어서 끊으면은 이거 걸리거든요. 요렇게 못 막죠. 후퇴하면 또 여기까지 밀리고 젖히면 막을 때 요거 회돌이. 이렇게 회돌이 당해갖고 이어버리면 귀가 먼저 죽어요. 수가 100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2번으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 이제 실전은 요걸 지키고 이어준 건데 이렇게 뚫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한 점을 바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해요. 자, 이렇게 움직여버리면은 결국 흑이 이쪽을 지켜야 되는데 이걸 막으면 요쪽을 이제 젖히고 여기 끊는 게 선수가 돼요. 이 단수가 있기 때문에 흑이 지켜야 되고 젖혀서 또다시 회돌이 치면서 수상전 들어가면 흑이 곤란하죠. 자, 그러니까 흑이 6번 자리를 이렇게 뻗어줘야 되는데 이제는 젖혀서 있거나 호구 치는 게 선수가 들어요. 왜? 다음에 이걸 늘어주고 이렇게 했을 때 흑이 여기가 잡히게 되니까 귀가 먼저 죽죠. 이런 식의 수상전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 흑은 이걸 지켜야 되는데 100이 우변 쪽에서 흑집을 다 부시고 완전히 떵떵거리면서 살아버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둘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변에서 살고 중앙을 내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세돌 구단의 선택은 중앙을 그냥 뚫어버리는 거였습니다. 자, 이걸로 충분하다는 거죠. 자, 흑이 계속 공격하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붙여나갑니다. 자, 치받아서 한번 참아줬어요. 자, 여기도 사실 반발할 수 있어요. 여길 먼저 젖히거나 이걸 젖히거나 해서 반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막아가면은 실전 진행보다 100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고요. 자, 만약에 흑이 이걸 단수 쳐갖고 이렇게 막으면은 이쪽으로 또 나가면서 여기 빵 때리면 하나 해놓고 또 나갈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전투가 좀 생각보다 복잡해지겠죠. 자, 이렇게 반발하면서 싸울 수도 있지만 이세돌 구단은 봐도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한번 참아줍니다. 자, 붙여놓고 왼쪽 계속해서 지키고 있고요. 젖혀서 이으니까 이렇게 한 번 더 중앙 쪽을 지켜요. 자, 사실 여기도 안 지키고 싶은데 안 지키고 만약에 다른데 어딘가를 큰 자리를 가면은요 흑이 이렇게 들여다봐서 활용하고 또 이렇게 붙여 막았을 때 이렇게 요 왼쪽 터지는 약점들이 자꾸만 나오잖아요. 또 받아줘야 되고요. 이렇게 이어줬을 때 가운데가 갑자기 흑의 집이 조금씩 생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세돌 구단 한번 지켜줬고요. 자, 흑이 갖다 붙이는데 요게 이제 구리가 아까 맨 처음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그 메카나 그걸 터뜨리기 위한 예비 동작이었어요. 사전 작업. 100 이렇게 하나 늘어줬거든요. 자, 이때 이제 하나 붙여서 당기고 100을 받아줍니다. 안 받으면 요걸 끄는 다음에 이을 때 요걸 치고 나오는 게 있죠. 그쵸? 그리고 요걸 받으면 이게 잡히는 게 있으니까 여기 100이 약점이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지키기에는 후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실전에 이렇게 지킨 거예요. 자, 요거는 다음에 이걸 뻗어서 귀랑 연결을 하겠다.
그래서 실전은 이쪽을 지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는 손을 빼도 되는 게 끊을 때 여기 지켜주면 이걸 단수를 쳐서 백을 잡을 수가 없죠. 일선 내려 뻗어진 돌 때문에. 그쵸? 자, 그래서 먼저 그렇게 여기를 일선으로 둔 거예요. 자, 받아주니까 이렇게 붙여서 최대한으로 조금 더 줄여 놓고요. 그 다음에 상변 쪽을 하나 잡아 놓습니다. 한 칸. 자, 이렇게 하고 나오고 하면서 지금 바둑은 계속해서 팽팽해요. 이 팽팽한 게 계속 백이 한 반집 정도 유리하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엄청 팽팽한 바둑, 미세한 바둑이에요. 자, 이런 장면에서 이제 이세돌 구단이 이쪽을 두텁게 정리를 해 놓고요. 단수를 치고 틀어 막습니다. 여기서 자, 구리가 이거를 던져요. 자, 드디어 이 도끼 품은 이 한 수가 나옵니다. 실전 진행을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실전은 젖히고 나가니까 막습니다. 이때 끊어서 한 점을 먹었어요. 오, 생각보다 쏠쏠하죠. 근데 여기서 백이 더 줄이고 들어가고 싶은데 못하고 이렇게 후퇴를 해요. 그래서 흑이 이것까지 막습니다. 이렇게 중앙 쪽이 갑자기 두텁게 들어간 거예요. 백집은 뭐 변동이 없어요. 그쵸? 근데 흑이 이 백 한 점을 잡으면서 중앙 쪽이 생각보다 두텁게 들어가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흑은 이걸 틀어 막아서 요 공간에 집이 또 더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이쪽 방면을 막아서 여기가 공간이 더 늘어나거나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나 이거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왜냐면은요. 먼저 젖히고 끊었을 때 단수치고 요거 잡은 거 이 한 점을 왜 잡았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 만약에 어딘가 다른 데를 가요. 이걸 뭐 민다든지 다른 데를 가면은 이거 들여다보는 게 하나가 선수가 들어요. 그죠? 받아야죠. 이때 그냥은 아직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흑이 요 귀 쪽을 먼저 하나 붙여서 활용을 합니다. 어떡할래? 자, 이렇게 받아주면은 이걸 단수치면서 여기까지 활용을 당해요. 패가 걸리기 때문에 요 약점까지 걸리죠. 그쵸? 이건 생각보다 백이 엄청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실리로. 당연히 백은 이렇게 차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랬을 때 요게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 찝는 게 선수가 들어요. 그죠? 그 말은 6번까지는 하지 않고 그냥 찝는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백이 여길 지키는데 여기까지가 나중에 이제 단수가 드는 건데 당장 안 해도 되고요. 중요한 건 여기 좌변 쪽을 퍽 뚫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돼버리면 중앙 쪽, 사실 이 중앙은 흑이 집을 만들어봤자 뭐 10집 정도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왼쪽이 터지기 시작하면 10집이 뭐예요? 더 부서진단 말이에요. 계속 부서져요. 이게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2번부터 4번, 6번까지 이어지는 이 콤보가 짜자자 연결이 돼버리기 때문에 백이 안 받을 수가 없죠. 그쵸?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 그럼 요 교환까지 오면은 그러면 붙였을 때 이거 괜히 젖힌 거 아니야? 괜히 젖혀갖고 죽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받았다면 여기서 만약 이렇게 해서 후퇴할 때 이걸 끊는 게 아니라 이쪽을 더 치고 들어갈 수 있다면 백의 입장에서는 중앙 쪽에 흑집을 그렇게 크게 만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치고 가는 수를 남겨놓고 이걸 잡았다면 이 그림이 더 낫죠. 백의 입장에서. 근데 이것도요. 여기까지 오면은 흑이 이걸 받아주는 게 아니라 바로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끊어서 요거 한 점을 먹어봤자 이 아래쪽을 끊기면 이게 더 손해고요. 결국은 백이 5번에 양단수를 치든 뭘 하든 이렇게 치든 일단은 이어놔야 된다는 건데 이걸 하면은 이제 4번을 활용했기 때문에 귀 6번부터 8번까지 쭉 이어지는 이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중앙 이거 단수당해서 죽는 거는 상관없거든요. 거기는 흑이 활용을 한 거기 때문에. 그죠? 백집이 막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활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백이 어쩔 수 없이 뭐 이걸 하고서 단수를 치어도 똑같아요. 결국은 이 자리에 돌이 오는 거니까. 그래서 실전처럼 이렇게 먼저 젖히고 막고 끊을 때 이걸 치고 이렇게 둘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걸 틀어 막아버리니까 역전이 됩니다. 이제 흑이 반집 정도 유리해졌어요. 자, 실전 진행은 요걸 뒀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를 뒀는데 저 자리를 안 두고 사실 여길 너무너무 두고 싶어요. 근데 이걸 두면은 이걸 끊습니다. 자, 보세요. 여길 받아주면 이렇게 나셔서 지금 백이 한 집이죠. 다음에 백이 요 자리를 둬서 이제 요거 끊자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요쪽에 한 집 만드는 게 있거든요.
이걸 집을 없앨 거예요. 집 없애면서 흑이 집으로 이득을 보고 아직 백이 못 살았죠. 오른쪽으로 나가서 살자고 해야 돼요. 막으면 치고 밀고 나가는 게 선수가 되기 때문에 집이 납니다. 그래서 흑이 끊지 않고 어차피 백이 살아가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백의 집을 집으로 그냥 이득을 볼 거예요. 백을 살려주고. 그쵸? 요거 하면은 요 12번, 13번이 맛보기가 되면서 살아요. 여기까지 왔을 때 이제 흑은 요 12번까지 끊어서 엄청 크게 먹을 수가 있어요. 가운데가 갑자기 거의 20집 가까이가 나요. 왼쪽하고 연결을 해서. 이 너무 크죠. 그렇다고 여기서 2번 끊었을 때 이쪽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치고 나오니까. 결국 이세돌 구단 저 위쪽을 지키고요. 이걸 흑이 틀어 막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흑이 반집을 앞서 나가기 시작하고요. 여기서부터 흑이 바둑이 지금 정말 두텁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계속해서 이제 끝내기가 되는데 끝내기가 진행되면서 흑이 이제 한 집 반까지 올라갑니다. 요 수순 중에서 이제 한 집 반까지 올라가요. 이거 틀어 막고 했을 때가 흑이 한 집 반. 자, 이때 이제 백이 요걸 둡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 이 위쪽 도야 보시면은 요 위쪽에 있는 이 흑돌이 있죠, 요거. 얘가 끊겼어요. 끊겼기 때문에 이 위에 두 집이 나 있나 이거를 봐야 되는데 보시면 이걸 백에 하나 찌르면은 가운데 지가 이제 흑이 집 나는 게 없죠. 그래 이 위에 있는 모양은요. 잘 보시면 요 6번 자리가 급소예요. 근데 급소 자리를 흑이 아직 안 둬놨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백이 이걸 치중을 요 자리를 갑니다. 여길 가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는데 이게 잡는 방법이 여기랑 여기 두 가지예요. 근데 요게 좀 더 쉬워요. 이걸 먼저 가서 이렇게 가면은 이게 절대로 두 집이 안 나요. 10번, 11번 이쪽이 맛보기로 되면서 모자사공 형태로 죽는 궁도가 나옵니다. 죽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찌르고요. 요거 끊었을 때 자 요걸 받아주면 이렇게 단수를 쳐서 요게 단수가 선수가 되고 살아요. 살았죠. 자 그러니까 백은 이쪽을 갖다가 받아줘야 되는데 이걸 단수를 치고 나왔을 때 또 큰일 납니다. 그쵸? 이렇게 돼요. 이게 걸려요. 그래서 만약 백이 이렇게 두면 따낸 다음에 요 자리를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또 16번이 끊기면은 이 백이 다 죽어요. 흑의 수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의 약점 때문에 결국 백이 흑을 잡으러 못 가요. 그래서 실전은 그냥 이렇게 두고요. 하나 찔러 놓고 흑이 살면서 확실하게 이제 흑이 바둑을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내기는 이제 일선 끝내기 정말 자잘한 끝내기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쭉쭉쭉쭉 끝까지 끝내기 이 진행으로 쭉 갔는데 결과는 여기 179수예요. 이 179수 만에 이세돌 구단이 돌을 거둡니다. 요때가 결국 요 중앙 쪽에서 어쨌든 바둑이 지금 계속 불리했기 때문에 끝내기를 하면서도 조금씩 무리를 하고 막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 요때 한 2집 반에서 3집 반 정도 흑이 이긴 바둑이에요. 요 장면에서. 근데 여기서 더 이상 뒤집을 끝내기가 없어요. 이세돌 구단이 돌을 거두죠. 그래서 결국 구리가 연승에 성공하면서 승부는 2대2 동점이 되고 10번기는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구리의 도끼 품은 이 한 수가 제대로 들어갔던 한 판이었습니다. 자, 다음 5국에서 또 멋진 바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